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쿼터백 자산운용의 심현수 CIO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제가 이제 나오신 분들한테 한 해를 좀 되돌아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네. 우리가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파악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네.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제가 우리 한국경제TV에 지난 3월부터 출연을 했으니까 거의 올 한 해 내내 시청자 여러분께 매월 인사를 드린 셈입니다. 좀 다사다난했던 올해 미국 증시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의 관세 충격과 시장 급락.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에 가파른 증시 반등, 그리고 셋째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주도권 유지입니다. 이런 미국 증시의 궤적이 왜 이런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 관세 정책이 초기에 시장에 좀 커다란 불안감을 줬지만 실제 경기에 미친 영향이 이 우려만큼은 크지 않았고 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의 단단한 확장세 그리고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증시를 뒷받침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늘 다양한 변수에 흔들리지만 결국 펀더멘털이 흐름을 결정한다는 이런 평범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그렇다면 펀더멘털에 좀 수렴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놓친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시장에는 늘 이 신호와 소음이 섞여 있다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 보면 올해 관세 정책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게 사실 중요한 신호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OECD가 3개월마다 수정한 이 주요 지역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 3월 대비 6월에는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관세의 실제 영향이 반영된 이 9월과 12월 전망에는 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이나 전 세계,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3월 전망 대비 12월 전망이 더 올라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초 우려 대비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경기 확장 흐름이 이어졌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부지런하게 좀 살펴보지 않은 채 막연히 불안해만 했다면 일정 부분에 좀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네. 조금은 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11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출연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 금리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을 한 두 달 전부터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도 9월에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11월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물가가 좀 진정이 될 거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걸 믿지 않는, 말하자면 물가가 좀 치솟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의견도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6일 전이죠. 지난 18일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 대비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년에 반영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네네. 시장에 이제 관세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기업 실적 측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올 한 해의 그 기업 실적
네. 대해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사실 그 AI 붐을 비롯한 좀 한정된 산업에 너무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거나 네. 이 관심이 이제 지나치게 쏠리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 굉장히 지금 시장에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익이 뒷받침 안 된 버블에 대한 우려 가능성 역시 좀 많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관세 등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S&P 500 구성 기업의 올해 순이익 성장률이 17.7%, 물론 전망치입니다. 이걸로 오히려 작년에 9.8%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둘째는 이익이 역성장한 섹터, 제가 좀 음영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역성장한 섹터가 작년에는 4개였는데 올해는 2개로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장의 전체적인 이익 증가폭도 작년보다 좋았고 특정 산업에 집중된 이익 개선보다는 보다 폭넓은 이익 성장이 나타난 한 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정보기술 섹터를 보시게 되면 27.2%로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를 아마 지금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말하자면 이 반도체 섹터가 포함된 정보기술 섹터의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나스닥의 시장 주도권과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이 역시 기업 이익이라는 펀더멘탈에 기인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올해 기업 이익과 관련된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요.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도리어 더 기업 이익이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질문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블룸버그가 집계한 2026년 그리고 2027년 주당 순이익 성장률 전망치는 네. 2025년에 11.7% 수준에서 내년에는 13.4, 2027년에는 14.4%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27년까지 이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탄탄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경기 환경에 따라서 추정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전망이 지난 수개월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일 성장 자체가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추정치 자체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으면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3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2027년까지의 이익 성장 전망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추세적으로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간밤에 이제 미국의 3분기 GDP가 꽤나 이제 좀 늦게 발표가 됐는데 4.3% 정도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경기 확장세, 기업들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증시 내년에도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꺾이면 사실 심리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쉽게 강하게 가기 힘든 구조니까요. 미국은 탄탄하게 가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좋으면 네네. 이제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더 나올 텐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증시 얘기 좀 해보죠. 올해 이제 11월 초에 4,200선 코스피가 돌파한 이후에 조금은 그보다는 낮은 상황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네네. 전반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11월 이후로 외국인 네.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국내 증시의 가장 좀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까지 이 유지됐던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자체가 11월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4조 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증시에 대한 좀 불안감을 불어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원화 약세 그리고 증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시행을 했고 또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12월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당국의 개입 과 이제 좀 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네.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급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원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오늘과 같은 이 달러 환율 진정이 외국인들이 다시 좀 돌아오는 데에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데에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하는 거 이제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네네. 세제 감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건데 네.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보통 이런 제도가 이제 발표가 됐을 네. 때는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국내 증시에 좀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동시에 그렇다고 바로 아유 미국 주식을 팔아서 또 한국으로 또 다 옮겨야지 이렇게 네. 생각하지는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드리는 것처럼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중 만일 정말 이제 한국 주식이 0이고 미국 주식이 정말 100이다 이런 분들은 또 일정 부분은 또 한국 증시로 조금 이동을 세금을 아끼면서 이동할 수 있는 네. 기회로 좀 일정 부분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없이 미국 증시를 투자할 건 아니니까 일부 네. 차익 실현을 할 거면 네. 정부가 세제 감면 해준다고 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네. 비중 조절을 좀 미국과 한국을 잘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어쨌든 한국 증시에 대한 내년 전망도 좋게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도 제가 이제 경기나 네. 이익 펀더멘털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국도 한번 제가 좀 중요한 숫자를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경기 관점에서는 우리의 체감보다는 다른 나라와 비교한 상대적인 경기 강도 관점에서 특히 이제 이 수출 호조에 따른 국내 경기의 확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이익에 대한 비교 자료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국내 기업들 코스피 기준인데요. 이 이익 성장률은 2025년에 이익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이익 성장률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 모멘텀 자체가 내년에도 굉장히 시장을 움직이는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제 펀더멘탈 뒷받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내년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 심현수 CIO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